오늘은 2장 이제 15절을 하게 될 텐데요. 음, 그 2장 15절이 좀 이제 깁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한 4페이지 정도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글이 길 때는 대체로 톨레가 조금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 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15절. You may have overlooked that brief periods.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overlooked는 간과하답니다. 그러니까 look가 over했다는 거죠. 그냥 지나친 거죠. 보는 것을 간과했다. 간과. 예. 그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을 간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in which 그 짧은 순간 안에서 어떤 순간이냐면 You are conscious without thought. 자, 톨레가 여기다가 그 따옴표를 쳐놔줬잖아요. 보시면은 conscious without thought.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톨레 가르침의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conscious인데요.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 consciousness하고 thought를 이제 우리가 요 두 가지만 알면 사실은 톨레 가르침의 거의 상당 부분을 머리로는 이해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천에 따라 다른데요. consciousness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쓰는데요. 톨레가 이제 의식이죠. 우리 한글로는 뭐 의식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이것을 깨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물에 컨셔스하다 하면은 그 사물을 굉장히 이제 깨어서 바라보는 거죠. 그것에 이제 또 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아, 톨레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thought입니다. thought. 이거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지우개를 이렇게 하나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를 딱 바라볼 때 이 1번 의식 상태로 바라보느냐, 2번 생각 상태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톨레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지우개를 바라볼 때는 지우개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일단은 필요가 없고요. 요거 있는 이 그 우리가 지우개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이제 시공간에 있는 한 물체죠. 그것의 있음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생각 차원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지우개라는 이름이 딱 떠오르고 벌써 그 다음은 이제 막 그 연필 자국이나 이런 걸 지우는 어, 그런 용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떠오르겠죠. 그래서 톨레가 말하는 이제 conscious는 thought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있을 수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지우개인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이제 이것이 이제 단절된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톨레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15 절도 한번 그런 내용으로 같이 인제 보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짧은 순간 인데 어떤 짧은 순간이냐면 conscious without thought, 생각 없이 깨어 있는 그런 짧은 순간이죠. 이런 순간들이 이 피리어드니까 아주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간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죠. 그냥 모르고 지나쳤다는 거죠. are already occurring naturally and spontaneously in your life.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이제 저절로 spontaneous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깨어 있는 순간들, 의식으로 깨어 있는 순간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간과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순간도 깨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자, 그래서 그다음 장 한번 보면 You may be engaged in some manual activity.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이제 그 매뉴얼 액티비티 실제로 그 활동을 하는 거죠. 손이나 발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walking across the room 방을 왔다 갔다 한다던가 or waiting at the airline counter 그 이제 공항 접수 창구에서 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And be so completely present that the usual mental static of thought subsides.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항 그 이제 체크인 라인에서 길게 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우리가 그 이제 보통의 우리의 그 머리 상태, mental static of thought, 생각으로만 잔뜩 있는 그런 어, 머리 상태를 어, 내려놓고 내려놓고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aware presence, 알아차리는 현존. 이 presence는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한글로는 현존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의 있음이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이 presence는 present의 명사형이거든요. present, be present, be present 그러면 이 present는 이제 현재잖아요. 현재에 있다라는 거니까 그것이 그것의 이제 명사형이죠. 현재의 있음, 지금의 있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현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aware presence 그러면 내가 지금 속에서 딱 있으면서 감각기관으로 어떤 모든 것을 이제 듣고 보고 오감으로 모든 것을 느낄 때 그것이 이제 aware presence가 됩니다. 이런 예로 이제 톨레가 방을 걸을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체크인에 줄 쓸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현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뭐 거의 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현존 상태로 이렇게 보면서 알아차리면서 또 운전도 할 수 있고요. 뭐 아주 빠른 운전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 그저 알아차렸다가 또 신호등이 나타나면은 또 다시 생각이 돌아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그 빈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그 우리가 이제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선풍기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오감을 이렇게 막 그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막 느끼면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평온해 보이고 있는 그대로 보여도 사실은 이 굉장한 그 알아차림, 현존, 높은 지수의 현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어 어떻게 보면은 생각에 휩싸인다거나 이런 일이 이제 거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그 현존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 선풍기가 돌아가는 상태인 것과 많이 비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렇게 이제 방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뭐 체크인 할 때도 있고 또는 You may find yourself looking at the sky 하늘을 바라본다거나 or listening to someone without any inner mental commentary.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늘을 바라볼 때도 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로 뭐 중얼중얼거리는 커멘터리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이거는 음 고수죠 어떻게 보면. 하늘 바라보는 거는 쉬운데요. 어 상대적으로 누구 다른 사람의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그 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저 사람 뭐 말을 저렇게 해.' 아니면 '저거는 틀렸는데.'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인제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톨레가 계속해서 인제 우리가 현존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Your perceptions become crystal clear." 이렇게 그 어떤 커멘터리 없이 현존 상태에서 딱 있으면 당신의 그 오감 perceptions 감각 인지는 크리스탈 클리어 아주 그 정말 크리스탈처럼 그 아주 선명해진다는 거죠. 깨끗해지고 선명해지고 unclouded by thought 생각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지 않는 거죠. 구름이 환히 거친 아주 깔끔한 하늘처럼 그 크리스탈 클리어 아주 그 크리스탈처럼 선명한 감각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고 들을 때도 정말 안 들리던 소리까지 다 들리고 촉감으로도 정말 뭐 숨쉬는 공기의 흐름까지도 내부로 다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높은 질서의 현존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는 게 to the mind 마음에게는 all this is not significant. 이런 현존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한테는 사실 별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생존과 관련이 없는 상태이니까요. Because it has more important things to think about 또는 이제 자신이 그 걱정 내일에 관한 걱정이나 과거로부터 오는 이제 또 뭐 욕심 이런 것들이 욕심과 두려움, 시간이 주는 과거, 미래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잖아요. 현존이라는 건 지금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상태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 과거 미래가 잠시 이제 없는 겁니다. 덮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지금에 있는 것에 별 크게 중요성을 안 둡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마음도 이 순간에 살짝 평온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It is also not memorable. 그러니까 생각 입장에서는 마음 입장에서는 현존 상태에 있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또 memorable 기억할 만한 가치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And that's why you may have overlooked. 그래서 우리가 현존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간과한다는 거죠. That it is already happening. 이미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간과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 입장에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생존에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The truth is 진실은 이런 것들이 진실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that it is the most signific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that can happen to you. 그렇지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현존의 경험이라는 거죠. 의식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거죠. It is the beginning of a shift from thinking to aware presence. 그것이 바로 생각하기에서 알아차리는 현존으로의 전환의 시작입니다. 자, 이 시작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번에 이제 어떤 깨어남의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아주 크게 하셔서 굉장한 평화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아, 지- 저의 경험으로는 어쨌든 삶을 이제 쭉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깨어남,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이 또 오거든요. 이 도전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도전이 없는 나는 아주 지극한 평화 삶을 쭉 원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계속 잠든 상태일 수도 있고 또 결국은 이제 죽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 상태가 이것이 초월 상태입니다. 초월 레벨.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이제 오랜 예전서부터 초월로 참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 현실에서. 근데 실제로 초월로 계속 가버린다는 거는 죽음 차원과 같습니다. 이쪽은 삶의 차원이고요. 이것은 이제 여기가 being이죠. 있음 차원이고. 그러니까 죽음 차원이 있음 차원이라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becoming이라고 합니다. 이 삶의 차원은 becoming.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가 되어지는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이 알아차리는 현존을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딱 경험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삶이 그 형태의 삶이 끝날 때까지는 이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의식 전환에 생각하기에서 깨어있는 현존으로의 전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그러니까 너무 자만심 갖지 마라. 뭐 이런 말씀도 되겠지만 그 이제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시작도 되고 또 크게 시작이 되어도 쭉 계속 삶이 끝나는 형태의 삶이 끝나는 때까지는 우리가 지속해서 노력이라기보다는 같이 비커밍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때때로 물론 있음 차원으로 쑥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5분, 10분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뭐 길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그런 상태로는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형태 차원에 있을 때는 좀 나와야 되고 물론 톨레는 약 1년 정도 그 런던에 있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가지고 그 1년 정도 아주 그 이 지극한 평화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 토마토 통조림 캔 하나씩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아주 행복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제 결국은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이라는 거는 그 이 초월 차원과 현실 차원의 왔다리 갔다리를 잘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이제 삶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졌는데요. 이 비커밍과 비잉에 관한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분명히 또 이제 그 어 깊숙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톨레가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이미 실천을 했는데 못 알아봤던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깨달음의 차원이라는 것이 아주 엄청나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어 아주 금욕적인 수행을 아주 피나게 해야 얻을 수 있는 차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이제 광주리를 많이 예로 들어 드리는데요. 이 삶이라는 이 내용물 자체가 또 이것이 전체로 보면은 초월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있음 차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두 개 그려서 좀 헷갈린데, 이 광주리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아 이것이 의식 차원이기도 하고, 또 이 안에 생각도 같이 있고 현실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안에서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계속 뭐 2 장, 3 장, 4 장, 5장 쭉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 제 제가 계속 참가하시다 보면은 뭐 이런 말씀을 쭉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길기 때문에 또 이제 영어를 제가 준비를 못 했네요. 오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쁘게 준비하다 보니까 까먹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글 부분을 낭독을 하면서 어 강의를 마쳐 보겠습니다. 그 네. 생각 없이 의식적인 상태에 잠깐씩 있는 순간들을 당신은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손으로 뭔가를 하거나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거나 항공사 카운터에서 기다리는 동안 완벽하게 있는 것으로 평소의 고정된 생각이 가라앉고 알아차리는 현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거나 누군가의 말을 속으로 논평하지 않으며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르고요. 감각 인식은 크리스탈처럼 투명하며 생각으로 구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게는 더 중요한 생각할 것들이 있으므로 이 모든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하기에서 알아차리는 현존으로 전환하는 시작이니까요. 네. 어,
오늘은 약간 길었는데요. 또 제가 어 시작하면서 마이크를 또 켜는 걸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싱잉 바울 소리가 들리게 할 땐 마이크를 또 꺼야 이것이 울림이 적어서 끄고 켜고, 이것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지님 또 해피TV님 이제 같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톨레가 살짝 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는데 지나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경험을 하게 되면, 의식을 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전환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존으로 깨어난다. 깨어나는 게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거고, 그 깨달음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깨달음의 시작서부터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 나가면 기다란 커다란 의식 차원으로도 접속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알아차림이 거의 아까 선풍기에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같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지켜보는 거죠, 뒤에서 의식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 또 두 분 참가해 주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또 댓글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지님. 현존에 대한 느낌을 조금 알아갈 때쯤 부모님 댁을 방문했는데요. 만남이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어제 강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위 그러니까 깨어남이 시작된 분들이 조금 더 힘듭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맨살이 드러났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터운 피부가 있을 때는, 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피부가 정말 두꺼운 분도 있으시죠. 철면피라고 하고, 그런 이제 분들은 막 그냥 아무 데서나 들이대기도 하고 전혀 부끄러움도 모르고 인제 정말 무의식 지수가 좀 높은 분들이죠. 그런데 인제 깨어난 분들은 약간 맨살이 드러난 그런 아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쪼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맨살도 쪼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맨살에 닿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도 만들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또 외부에서 그런 막 자극적인 어떤 이제 환경도 서서히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둬도 내가 좀
쪽으로 점점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계속 소통을 해야 하는데 타인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저에 대한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가족 들과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같이 있는데 서로 동시에 같이 깨어나면 참 좋죠. 서로 이제 같이 우리 이제 이런 시끄러운 폭력적인 영화 같은 건 보지 말고 잔잔한 영화를 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면 이제 우리는 뭐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는 것보다는 산책을 하자." 이렇게 하면 둘이 맞으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한 명만 쪼끔 깨어남이 시작됐고 다른 한 명은 아직 무의식 상태에 있다면 힘들겠죠. 그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이미 깨어남이 시작된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특히 인제 가족이 그럴 때는 또 가족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대 시도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인제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은 그런데 어떻게 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아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마음은 이제 생각은 하는데 나의 수행으로 삼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조금 어 예 약간은 이제 예전보다 좀 덜 방문을 한다거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하게 되더라도 인제 톨레가 가르쳐 준 여러 인제 방법들을 쓰는 거죠. 내적 몸에 닻을 내리고 있기. 그러니까 숨쉬기를 항상 가지고 간다거나 그 만나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게 아닌데 듣기는 듣는데 한 인제 중심은 숨쉬기에 두면서 듣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제 쪼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 도전에 일부러 노출시키면 현존 능력도 강화되나요? 그러고 싶으시면 해도 되죠. 그러니까 현존이 강화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꼭 있어야만 하는 분은 그런 상황을 정말 훌륭한 수행터로 삼아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수는 그러니까 고수가 되고 싶은 사람, 수행자는 시장으로 가서 이런 현 깨어 있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양 옛날의 수도사들은 거지 이 노릇을 좀 일부러 몇 달씩이나 또는 몇 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자기를 던져 놓고 내면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면을 바라보는 게 됐고 인제 어떤 웬만한 도전은 그런 상황보다는 다 하위의 도전인 상태가 되면 인제 하산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광장에서 거지 행세를 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맨날 돌팔매질 당하고 매일 오는 거죠, 그 아이들은. 돌팔매질 당하고 놀림 받고 이러면서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산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극단적인 수행의 길을 가지 않고 갈 수가 없죠, 대부분은. 그러면은 현실 속에서 인제 예 천상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인제 삶이 주는 끊임없는 도전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수행을 떠나러 일부러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뭐 인제 수도원을 가거나 절에 가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삶 속에 있거든요. 삶 속에 있으면서 계속 인제 마주하죠. 마주하는데 천상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너무 큰 도전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아 나는 깨어났어.'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 도전이 탁 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지금 있는 환경 또는 사람 이런 것들을 위한 또 배경의 공간이 되어 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아마 평생 수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제 뭐 일부러 노출시키는 걸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여유가 되면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 그리고 "그런 게 없다."라 그러면 약간 인제 방어적으로 또는 더 연민을 키우는 쪽으로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억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절로 넘쳐나듯이 해야 되는 거고 '아 난 이 사람 진짜 힘들어서 못 있겠다.' 그러면 벗어나야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있게 허락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숨쉬기에 관심을 주거나 뭐 그렇게 선택권이 많지는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예지님 질문에 도전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거는 하실 수 있으면 권장하고 싶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깨어서 한번 마주해 보자. 그런데 또 이제 좌절스러운 상황이 오면 다시 또 후퇴했다가 또 이제 수행하고 하고 또 한번 마주할 수 있는 자신이 있겠다 하면 가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좀 넓어지는 게 우선인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그 좋은 수행처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또 효과적인 수행처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그런 뭐랄까 그릇이 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간이. 그럴 때는 잠시 이제 어 물러서거나 또는 내 안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숨쉬기를 통한다거나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예 HJ님 오랜만에 이제 다시 참여해 주셨는데요. 예 저는 목적지로 달려가는 생활이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에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삶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다지 큰 도전도 없다 보니 늘어지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즐거울 거라 예상했는데 살아있는 생생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는 느낌, 우리가 찾는 게 보통 사람들이 찾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어떤 뭐 두려움, 짜증, 권태, 불만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불행감인데요. 그것의 반대가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해소되면 행복하다라고 이제 여기는데
그거는 잠시 그런 거고요. 그다음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being alive, 살아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또 찾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성취감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불행감에서 쪼끔 그것이 인제 해소된 사람은 계속 뭐 인제 어떤 불행감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면 권태가 오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고 따분하고 이런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살아있음의 경험을 추구를 하고 성취감을 또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럼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 진지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영화 그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톨레가 또 추천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밀턴의 비밀이 끝나면 아마 사랑의 블랙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영화 리뷰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시간은 걸리는데, 그 사랑의 블랙홀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노래가 또 나오고 또 저녁에 자도 또 똑같은 날이 반복돼요. 그런데 요새 그런 류의 영화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이 신기하네. 내 일상이 계속 삶이 반복되네. 실제로 반복이 됩니다. 날짜가 하루가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아 그래 돈이 있어야 돼.' 하면서 은행을 털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본능적인 것들을 하는 거죠. 막 그 맛있는 거를 먹는다든가 그렇게 해도 내일이 오늘이 되고 해서 온갖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주인공이 남잔데 여자를 사귀고 뭐 이제 쾌락을 추구를 하죠. 그렇게 추구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지겨워지니까 막 그 일탈하는 행위를 합니다. 막 이제 폭력도 행사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와 비슷한 단계를 거치는데요. 성장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가처럼 막 본능적인 것들을 막 찾죠. 먹는 거, 뭐 싸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를 추구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약간 커서 뭐 초중등 청소년이 돼서 막 일탈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일으키고 막 정말 그 폭력적인 것들을 막 하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인제 지겨워지니까 '아 이런 삶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을 해도 또 그다음 날 또 깨어나죠. 그러니까 자살도 여러 자살을 다 하는데도 어떤 자살을 해도 다시 또 깨어나고, 깨어나고. 그런 후에야 이 사람이 인제 사람으로 보면 인제 어른이 쪼끔씩 되어 가는데요. 어른이 쪼끔씩 되어 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제 성취감이 있는 거죠. 성취감이 있고 그 남을 한번 이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인제 좋게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느낌을 이 사람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인제 처음에는 매일 반복되는 게 싫고 죽을 만큼 싫었는데,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게 성취감이 있고 좋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운 겁니다, 매일이 반복이 돼도.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인제 일을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에 대한 사랑을 처음에는 대상으로 욕구로 사랑을 했는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 한 인간으로서 정말 너와 나가 없는 상태까지 있게 되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의식이 유아, 청소년, 그다음에 뭐 인제 그러다가 완전히 성숙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이 영화에서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인제 깨어나요. 깨어나서
그다음 날이 되거든요. 그다음 날이 되면서 인제 그 여자 주인공과 같이 또 행복한 새 출발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을에 아예 이사를 오자 이렇게 하면서 인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권태감도 그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과정 중에 딱 마주하게 되는 커다란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불행한 사람은 빨리 내가 좀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행복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그냥 약간 몸이 건조한 상태가 되면 인제 성취감이나 살아있음의 느낌을 '나는 어떨 때 그런 걸 느끼나.'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나오는 말이 "Follow your bliss입니다. 너의 지복을 찾아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제일 성취감을 느끼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불행감 속에 있는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짜증이 나고 불행하다는 거는 어쨌든 현재의 삶이 뭐 정말 성취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스티브 잡스 말처럼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일을 할 것인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시작을 해야죠. 그럴 때는 우리 예지 님이 저번에 그 하셨던 것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의 용기. 그러니까 내려놓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시작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뭐 밖에 비가 오는 소리도 이제 들릴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중요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질문하시는 것들이 아마 이 제가 느끼는 때는 이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그 소중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인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이런 오프 모임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실제로 정말 바로 만나면서 체험을 공유를 하고 그러면 삶에 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무조건 한번 한 걸음 해 봐라.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 한 걸음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듯이 용기를 내고 무서워하지 말고 '죽자.' 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한 걸음을 앞으로 탁 내딛는 거죠. 뭔가를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저번 시간에 뭐 예지 님처럼 직장을 돈을 안 버는 거죠 아예. 음. 그리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죠. 등산하는 것도 좋고. 저는 제 경험으로는 이것이 이제 좋은데요. 번역하는 것이 좋고 또 이제 가르치는 것 이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해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어쨌든 지식적으로라도 아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여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이게 시간적으로 또 삶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또 하기 싫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에 시간이 오히려 훨씬 많이 소모가 되죠.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뭐 그렇게라도 하면서도 이 오전에는 방송도 하고 또 번역도 하고 이렇게 좀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어지는 것보다는 치열한 게 좀 낫기도 하는데 가끔은 좀 이제 분명히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뭐 현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있는 것도 중요하죠. 예, 지인이 기회가 되면 영화 추천해 주세요. 미리 보려고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올렸었는데 아마 그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페에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지제이님. 네, 용기 내어 걸어야 할 한 걸음이 무엇인지 묻고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주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게 물어보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찾아야겠죠. 안 그러면 만약 내일 모레 죽는다. 뭐 일주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 내가 이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할까요? 그건 이제 좀 극단적인 건데,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이제 찾아낼 수도 있고, 그 스피노자인가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난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정원 가꾸기 또는 이 과수원 나무를 심는 거 과정을 상당히 좋아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는 무엇일까?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나한테는 무엇이 그것만큼 좋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일까를 좀 이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은 비가 이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아,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비가 오면은 또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